사실 박스는 이만큼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쓴 걸 합해보니까 여기서 저까지 다 닿겠더라고요. 뭐 민원 내고 공제부하고 쓴 글이 한 A4용지 몇 박스 되더라고요. 박사학위 한 20개는 하셨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공익제보 사건, 그 나눔의 집 할머니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2020년 호루라기상 수상자이기도 하십니다. 나눔의 집의 학예실장으로 계신 김대월 실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군 위안부 피해 5천만 원, 4천만 원을 기부.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후원금 들어온 건 다 조계종 그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2018년 7월에 왔는데 2019년 초부터 공익제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그때는 직원들을 소위 얘기하면 꼬시기 시작했죠. 이거는 좀 해야 된다. 문제제기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한두 명씩 꼬시다가 이제 그 꼬시는 와중에 여기서는 계속 할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이제 한 명씩 넘어오기 그렇군요. 시작하게 돼서. 그렇군요. 그 전체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거기? 한 20명 정도? 그 처음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네. 어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입사한 지 딱 3일차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광명시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광명 동굴에서 수익금 1%를 나눔의 집에 기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 가서 이제 광명시장을 만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간호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면서 그 할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최종 관리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 할머니 지금 시장 만나가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하냐, 안 된다, 만나고 나서 병원을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럼 다른 할머니라도 준비시키라고 그 땡땡땡 할머니를 준비시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사한 지 제가 3일 차였는데 그 할머니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요? 거동을 왜냐하면 못하세요?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소변을 봤거든요. 아이고. 밖에서 누가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력도 없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막 준비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도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아팠던 할머니는 대장에 천국을 생겨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그 수술 안 했으면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제가 입사한 3일 만에 3일 만에 네, 3, 4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선생님을 보다 못해 네. 야 이건 뭐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번 용기를 내기 시작해서 네, 정말 많았어요. 사실 지금 말하기 부적절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시설을 했다면 좀 당장 데리고 나오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정상의 뭐 비리 같은 걸 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적 착취 이런 거. 예를 들어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특히 2015년 하늘 합의 이후에는 후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달에 한 2억씩 들어왔는데. 한 달에 2억? 네. 1년에 24억? 네, 그 정도씩 들어왔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쓰는 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후원금에서 할머니한테 쓰는 돈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감도서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5년 동안 88억의 후원금이 모집됐는데, 근데 그 후원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시설로 그게 할머니가 계신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가요. 다 후원금이 스님들이 이사로 돼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으로 다 가요. 그
그럼 그 법인에서 후원금을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쓰라고 주는 이런 형식인데 예. 5년간 88억을 모집해서 그 시설에 간 돈이 2억 정도라고 조사가 됐어요. 시설 운영 경비가 있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는 거죠. 무료 양로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 보조금은 얼마씩 받아요? 인건비랑 뭐 해서 한 1년에 한 3, 4억 정도 받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한테 쓰라는 3, 4억이 아니라 인건비. 그 뭐, 시설 운영에 네네, 필요한 뭐, 인건비.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감도서가 조사된 게 할머니한테 쓴 직접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밥을 드시거나 뭐 이런 직접비를 사용한 게 5년 동안 후원금에서 880만 원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 공익제보 하기 이전에 나눔의 집은 할머니한테 신발 한 켤레 그 옷 한 벌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먹고 자는 거 이외에는 나눔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걸로 알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았느냐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사실은 기만당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정말 기부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뭐 배지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들이 행사에서 팔았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기부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17일반에서 큰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돈들이죠. 사실. 그러네요. 네. 학생들의 기부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써달라고 줬는데 당연하죠. 그거를 호텔식 요양원시설을 짓겠다고 모으고 있으니 그거는 참 답이 없는 거죠. 네. 본인 및 그 내부 직원들한테 뭘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요? 새로운 소장 등등이? 뭐 고소할 게 너무 없어서 막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걸 저를 강제추행 상해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스님들이 채용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A4용지 밑에다가 티나게 핸드폰 녹음기를 딱 켜고 화면이라도 끄고 오던가 이렇게 화면도 녹음하는 화면을 그대로 든 채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거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뭔데 그러냐고 이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어깨를 툭 부딪히더니 어머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면서?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랬더니 그러더니 나가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불교 언론에서 전화가 와요. 성추행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너 성추행을 고소당했다는데 사실이냐. 난 내가 고소장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 이렇게 끌었는데 불교 언론에서 뭐 공익제보자 사실은 뭐 성추행 강제추행 상해로 뭐 고소를 당했다. 그런 고소 다 불기소 처분 났습니다. 다 불기소 됐고요. 검찰 무혐의 판정 났고 항고했는데 또 무혐의, 재항고했는데 다 무혐의해서 사건 종결된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모두 몇 건 그런 걸 다? 저만 한 12건 정도 고소를 당했고요. 지금 현재 해결 안 돼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 무혐의 나왔는데 한 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한 건은 약식 기소가 됐는데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건은 뭐예요? 제가 역사관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사업 때문에 현수막을 새로 달았어요. 달려있던 걸 떼고 현수막 새로 달았는데 달려있던 현수막을 뗐다고 재물손괴로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건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무혐의 받았고. 그럼 달려있던 현수막 위에다 그냥 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뗀 건 큰 죄를 지었죠 제가. 세상에. 거기다 뭐 모욕죄, 무혐의 나온 거는 모욕죄, 그다음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계속 저 충돌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그런 거군요. 근데 저희가 이게 참 답답한 게 고용제보를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내부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정말 저희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보가 나오고 나면 그 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역공을 하잖아요. 네. 이거 하느라고 제 개인적인 모든 거는 올스톱 아이고. 그래서 박수는뭐 요만큼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쓴 걸 합해보니까 여기서 저까지 다 닿겠더라고요. 뭐 민원 내고 공제보하고 쓴 글이 A4용지 몇 박스 되더라고요. 박사학위 한 20개는 하셨겠네요. 이게 공제보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보통 공익제보를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한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광주시는 와가지고 감사도 하기 전에 저희가 민원낸 거를 조목조목 탁 써갖고 와가지고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니 이거 다 문제가 없대요. 문제 없다. 너희들이 좀 오해하는 거다. 이거 다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건 정말 와가지고 공무원이 한다 소리가 후원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공익제보 하는 거니까 월급을 좀 올려줘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구나. 여성가족부는 아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응이 없었다.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이거는 국가인권위에서 할 게 아니다. 다들 발뺌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뭐 사회에 알리면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 알리면 우리의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을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네, 저희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들도 저쪽 편이 되는 거죠. 같이 싸워야 되는 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미 작년 10월에 다 조사가 된 건데 지금 거의 7월도 다 갔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10개월이 지났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언론도 나눔의 집의 현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보도하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 언론의 관심이 딱 끊어지는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시작하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일종의 호들갑 떨듯이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안 풀리고 정작 제보한 분들이 고소한 것만 그나마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거고 그것도 아직 결론은 안 난 거고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운영은 달라진 것이 없고 더 안 좋아졌죠. 오히려 역공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저번 주만 해도 할머니가 있는데 경찰을 2번이나 불렀어요.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주거침입죄로 경찰을 불렀고요. 인터뷰하러 온 기자를 주거침입죄로 뭐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지금. 현장이 하루하루가. 근데 이게 저희들이 피해보는 거는 둘째치고 할머니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아마 이거 나가면 저 또 고소당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경각심을 갖고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한데요. 그래도 아무튼 끝까지 계속 버티셔야 됩니다.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저는 버텨도 직원들이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보는 소위 주동자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참 매일매일 너무 괴롭네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